오늘은 주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를 비난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게으름 이전에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시작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를 위한 실행 설명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인데, 완벽주의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성이고 실제로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응적 완벽주의자, 두 번째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부적응적 완벽주의자고,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약간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 근데 안 돼서 아쉬워. 최대한 잘하고 싶어. 이거 하나하나 저거 신경 써야지. 이런 거라면, 부정적 완벽주의자는 쉽게 말하면 불안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요런 이제 구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인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봅시다. 저번에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체크리스트가 항상 있어요. 첫 번째, 계획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작 실행은 하나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일단 하자. 뭐 아무것도 안 하기 좀 그러니까 계획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여기다 뭐 3시간 걸리진 않아요. 계획을 하느라 조금 회피할 때가 있다. 그다음 계획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머릿속은 항상 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보지만 속으로 항상 해야 될 일들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지금 요 상태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세 번째로는 어설프게 할 바엔 시작도 안 할래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는데, 요거는 실상은 사회가 부추기는 면도 좀 있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뭔가를 하잖아요. 이 대중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혹해요. 관심이 없어. 저도 유튜브 대충 찍어서 올리잖아요. 관심 없어 사람들. 물론 열심히 찍는다고 늘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로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만의 잘못일까? 사회가 좀 부과하는 측면도 좀 있다. 네 번째, 이 초인적인 벼락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감으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 얼마나 해당되는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흐름을 좀 보자면, 생각에 어보이던스 이제 코핑이라고 하는데,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이제 불안이라고 치환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내가 이걸 했다가. 그리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것 같아. 이 두려움이 엄청 커지죠? 그럼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엄청나게 잘해야 돼. 근데 잘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리겠죠? 그럼 이제 뇌에서 방어 기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미루자. 딴짓하자. 아 몰라 잘래. 이 순간에 잠깐 이제 안도감을 느끼지만 결국은 과제는 남겨져 있고 또 이제 불안이 시작되고 미루고, 이거 이제 반복되는 건데, 사람이니까 이제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뇌가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게 이제 관점인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불안,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거. 내가 안 좋은 결과를 얻을까봐 무서워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었더라면 그냥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불안이 매우 크다 보니까 그 불안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잘해야 돼. 근데 엄청 잘하려면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스스로가 또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적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적은데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 잘하지도 못할 것 같고 실패도 할 것 같아. 아 몰라 나중에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루게 되면 점점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또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의 인지적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지적 오류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백 논리 이런 건데, all or nothing thinking이라고 하는데, 흑백 논리는 이제 흑이냐 백이냐 딱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결국 이 100점짜리를 따지 못하면 그 외의 점프는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뭐라 점프해요. 100점 이거 못 딸 것 같으면 그냥 안 한 말지.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생각처럼 보여요. 되게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진짜 뇌 입장에서. 이제 허들이 너무 높아지고 100점은 어차피 못 맞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성공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더 잘해야 돼. 내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심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시작 안 할래.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겁니다. 이 인지적 오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저 100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다. 혹은 이것도 충분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게 뭐 매달리진 못하더라도 손을 댔어, 혹은 이 여기를 뭐 잡아 뗐어, 이런 것도 이제 가치를 주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허들을 낮추는 것이 이제 완벽주의를 줄이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안을 쓰레기 같은 초안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완벽한 초안을 목표로 삼아서 시작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뭔가를 이제 외우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일단은 외워지는 대로 한 번 외우고 넘어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외우고 또 넘어가.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앞에 것들을 또 까먹겠죠. 완벽주의자들은 아마 앞에 게 까먹으면 다시 계속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는 일단 가요. 외우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외워진 거랑 좀 덜 외워진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시 보고 공부하고, 좀 덜 외워진 거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전자책이나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도 있는데, 일단은 대충 써요. 떠오르는 대로 써요. 물론 그게 완벽한 초고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고칠 거라는 걸 알아요. 뭐 맞춤법이나 뭐 예시나 이런 거 대충 넣는단 말이죠. 대충 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고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속으로 쓰레기 같은 초안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최종본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사실은 뭐 글 같은 게 아닌 것들은 그 다음에 고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험 자체를 좀 더 길게 보고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된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엉성한 실행이 완벽한 계획을 이긴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엉성하게 하더라도 실행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생각만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돼라는 잘못된 인지적인 오류가 발동돼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목표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동기가 생기고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운동을 해.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반대인 거예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든 시작을 해. 그 다음에 그러면 동기가 알아서 좀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공원에서 산책을 30분 해야지 50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30분 동안 또 언제가 30분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공원에 가자, 공원에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자, 도장만 찍고 오자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은 일단 걸었잖아요. 그럼 몸에서 산책 재밌네, 산책 하니까 또 재밌네, 또 이렇게 애들도 막 보이고 뭐 신기한 사람들도 보이고 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네, 이러면서 갑자기 더 걷고 싶다라는 동기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40분 어떤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기는 그냥 내가 하면서 생긴다는 거죠. 이 작동 흥분 이론, 즉 일단 5분만 하자 그러면은 5분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30초 안에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의를 5분만 보자 하는 분들은 5분만 딱 되고 이제 카운트다운 끝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끝까지 무슨 얘기 하나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도 또 잘 그려놨는데, 과제가 있으면 딱 5분만 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 그림 자체는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안 맞죠? 이렇게 한다고 이제 헛돌기만 할 텐데, 어쨌든 5분만 해야지 하면 이게 이제 점점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어렵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서 일을 좀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일단 어디 카페든 어디 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퍼즐러 잡겠지만 거기서 이제 노트북을 펴야 돼. 딴짓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노트북을 피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작동 흥분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딱 5분만 하고 그만두자, 이 말로 하지만 절대 여러분도 5분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5분만 하겠다라는 마음, 의욕을 갖자. 50분 하겠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5분만 하겠다. 그래서 완벽주의에 맞서는 여러분들의 무기는, 첫 번째로는 완벽이 아니라 일단 해내자라는 생각으로 가자. 쓰레기 같은 초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쓰레기를 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과제가 됐든 어떤 뭐 글이 됐든 여러분들이 처음 쓴 그대로 글을 써서 내는 사람 없습니다. 뭐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 번에 써서 내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림을 그린 사람도 다 스케치한 다음에 이 최종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을 아주 작게 뭐라도 그냥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일단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이 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게으름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루는 습관이 생긴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에 대한 불안, 그리고 조건부 자존감도 원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인데, 컨디셔너 이제 셀프 월스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가치가 있다. 뭔가를 잘해야만 의미가 있고 나의 존재 가치가 생기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성과를 잘 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 최대한 미루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미루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미루지도 않게 될 거다. 무기력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잘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거기서 소진됐거나, 아니면 잘하려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났어, 이 모든 과정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건 이제 무기력으로 빠질 수가 있죠. 제가 홍보가 들어갔는데 짧게 홍보를 하자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조건부로 사랑하고 불안한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멘탈 분석 상담을 저한테 받으시면 본인이 이제 왜 번아웃에 빠지고 왜 무기력해졌고 왜 자존감이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스스로의 이제 멘탈을 정리할 수 있는 워크북도 하나 드립니다.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채널 혹은 커뮤니티 보면 멘탈 분석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자존감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자존감 하락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2026년을 자존감 높은 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보통은 4에서 8주, 한 1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았던 분이 자존감이 보통 이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 그럼 멘탈 분석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걸 회복하고 싶어, 그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성취의 선순환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불안, 근본적인 자존감 저하, 요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되고 스스로에 대한 또 칭찬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취를 하면서 자기를 또 좋게 보는 선순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이 강의에 대해서 가장 엉성한 시작이 가장 완벽한 계획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루고 있거나 완벽주의로 힘들어하면 일단은 쓰레기 같은 초안을 하나 만들겠다, 어차피 안 쓸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거에 이제 대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동기를 만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기로 한 거 뭐였지? 일단 해보자, 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결과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완벽주의는 어쨌든 이제 자존감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가 이제 완벽주의라서, 오늘 말씀드린 거로 시작하되 내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완벽주의 말고도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자존감 회복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